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동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요즘 블록체인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또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지루한 상황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가지고 또 뉴스 팔로우 하느라 정신없게 좀 지냈습니다. 오늘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신없는 이제 한 주였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 매크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동환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보시면 그냥 딱 봐도 가격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잖아요.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주초에는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72,0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갑자기 고용보고서에서 우리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약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격이 한 72K에서 66K까지 내려갔으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물가지수 CPI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CPI는 쭉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꺾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어도 잘 나왔고 헤드라인도 굉장히 잘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한 70K까지 굉장히 치솟았죠.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있다가 FOMC 발표가 있었는데 FOMC 발표에서 3월, 6월, 9월, 12월은 3개월에 한 번씩은 점도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도표가 뭐냐면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19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투표를 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19명 각각이 생각하는 내 생각엔 금리 이렇게 될 것 같아. 요걸 적어놓은 게 점도표예요. 6월 달에는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었는데 요 점도표상 보면 올해 남은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할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정도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나와서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0.75였거든요. 그러니까 3번 하던 게 한 번 하는 걸로 줄어들면서 또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다시 66K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매크로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현물 비트코인의 유입, 그 다음에 유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순유출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측에 이제 갖고 온 표가 왜 이런 유출이 좀 발생됐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블룸버그 형제 중에 이제 제임스가 이제 올린 글인데 이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즉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 테크 ETF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현재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글을 좀 게재했습니다. 이 반면에 사실 비트코인 ETF 자체는 이제 순유출을 기록했잖아요. 이것은 결국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유동성이 어떻게 비트코인에서 이제 증시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걸 아마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표 보는 법은 제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빨간색이냐 까만색이냐가 중요한데 까만색이면 순유입, 빨간색이면 순유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6월 7일까지는 17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순유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6월 10일과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빨간색이죠.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빠져나가는 게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비트코인 입장에서 악재들이 많으니까 그렇겠거니 했는데 사실 이제 주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13일이에요. 맨 아래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제거든요. 어제 뭐가 있었냐면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물가가 앞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지표가 나왔어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2% 떨어지고 지금 보면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이런 곳에서 지금 GBTC보다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도현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럼 금리나 기대감인데 이 돈이 그럼 어디로 많이 몰릴 거냐. 많이 몰리는 대로 가야지 상승세를 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M7이라고 부르는 우리 나스닥 주식들 7개와 AI 주식들 7개와 이제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배분이 돼서 이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를 기점으로 요게 크립토로 들어오던 게 홀랑 주식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뭐 하든지 간에 다이나믹이 비트코인 쪽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추세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게 의외의 결과였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과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은 좀 성향이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이게 확실히 현물 ETF 상장된 이후로는 한 바구니에 사실 비트코인이 딱 들어간 것 같아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제 동향을 조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있고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실 지표들이 발표됐잖아요. 이 지표들을 한 번씩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이제 금리 인하 3번에서 1번 요게 이제 FOMC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그 연준에서 보는 중장기 금리라는 그게 영어로는 롱거런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충분히 멀리 내다봤을 때 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니라는 질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그 원래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거든요. 그리고 중립금리라고 해서 시장을 아주 위축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들뜨게도 하지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의 금리가 한 2% 내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롱거런 금리를 봤는데 그게 이제 2.5 이상으로 다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파월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는 거는 금리가 뭐 1%대, 2%대 요런 금리인데 요때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라는 얘기를 지나가듯이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뭐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조금 이제 높게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은 물가가 어떻게든지 2%로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지금 압박감을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연내 금리나 횟수는 줄었다. 근데 그 1회를 하기 위한 조건 자체는 허들은 조금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FOMC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물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CPI, PPI 공이 헤드라인, 뭐 코어 물가 따질 거 없이 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또 물가가 약간 좀 낮아지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름 한정일지 가을 되면 다시 조금 오를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여름 6월 초니까 6, 7, 8은 내려가는 추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꺾이게 된 거에 지금까지 계속 조금 연준을 고생시켰던 게 뭐냐면 부동산 물가거든요. 부동산 이 섹터가 거의 물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안 잡혀서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안 잡혔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물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번에 조금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금리 인하 할 건데 말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재밌게도 이번 이제 7월 30일에는 금리 동결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87%로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5월 내내 고용 지표가 엄청 저기 좋게 우리 입장에서 나쁘게 나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용이 와장창 깨진 걸로 나오면서 7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다 와장창 깨지고 그래서 7월 달은 무조건 동결이다 이렇게 나갔었는데 보셔야 될 거는 9월 달이 재밌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PPI 끝나고 제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FOMC 직후에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스케줄이 11월로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9월로 앞당겨진 거예요. PPI가 너무 물가가 꺾이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내용으로 나오니까 요게 이제
바뀌었고요. 7월 달에도 보면 87.6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는 91.1이었어요. 근데 PPI 이후에 요 퍼센테이지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막대는 요 두 가지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12.4와 87.6. 그래서 어쨌든 PPI는 굉장히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좀 필요로 하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지표로 나오긴 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거기서 조금 외면당했다. 아쉽지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대선 전에 돈을 많이 좀 풀어가지고 시장이 좀 부양되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를 비트코인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역시 주식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수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거 중에 이게 가장 사실 재밌더라고요. 바로 이제 바이든이 태세 전환을 완벽하게 이제 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이든이 친암호화폐 좀 정책을 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좀 다뤘었습니다. 근데 스물스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로서 사실 이 사람의 입장이 확실히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든이 사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갑자기 승인됐잖아요. 뭐 부분 승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영문을 몰랐죠. 이거 왜 승인해 주는 거야, 얘네. 알고 보니까 SEC 준비도 안 됐어. 둘 중에 하나만 승인해 주고 하나는 또 지금 보고 있죠. 찾게 된 게 바이든이 대선에 지지율이 딸리니까 코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몇 차례 그런 시그널들이 추가로 있었죠. 바이든이 잘 지내보자. 엄청 SEC가 지금은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일부분을 뭐 CFTC로 옮기는 뭐 이런 거에도 거부권 행사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것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게 이 사건인데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게리 겐슬러가 너무 막 코인 못 잡아보고서 안달이니까 CFTC는 사실 상대적으로 얘네는 좀 합리적이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CFTC 안에서도 사실 코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이든이 한 명은 재무부 차관보, 한 명은 이제 FDIC라고 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은행들에 대해서 입김이 센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은행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피앗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으로 관련이 깊은 곳인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그냥 뭐 없던 걸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거꾸로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트럼프가 엄청 지금 아주 막 달콤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막상 당선이 되면 입 딱 씻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제 우린 죽는 거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또 다이나믹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FIT 21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21세기 뭐 차세대 뭐 금융 무슨 법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사실 요지가 이거였잖아요. 결국 SEC와 CFTC에 서로 역할을 분담시켜 주겠다. 암호화폐 규제는 CFTC가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는 SEC가 담당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친 암호화폐 좀 정책을 피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여기 위원에다가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딱 박음으로써 역시 페이크였다. 이 형이 페이크를 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재밌었는데 저는 알트 시장도 꽤나 다이나믹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파이 내에서 가장 유동성이 많고 유동성 허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브 파이낸스입니다. 커브 파이낸스의 이제 창립자가 화면 좌측에 있는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번 시장에 어떤 짓을 했냐면 자신이 발행한 이제 커브 코인을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고 대규모 자금을 빌려 갔었습니다. 그거로 호주에서 가장 비싼 집도 사시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좀 풍족하게 쓰셨는데 이게 저번에도 커브라고 하는 이제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에 우려가 좀 많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당시도 한번 청산될 뻔했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대표께서 이제 자신의 사재로 대출을 상환하면서 사실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터졌죠. 바로 CRB라고 하는 커브 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이 파운더가 담보대출한 포지션이 일부 사실 청산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커브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CEX의 커브의
어떤 입금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CEX에서 커브를 팔면서 급격한 이제 하락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하자마자 한 23% 정도 이제 하락한 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파에서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디파이의 이제 청산 메커니즘이 CX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 CX에서 담보를 통해서 포지션을 이제 구축하게 되면은 청산이 됐을 때 전부 다 그냥 0으로 수렴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디파인의 어떤 청산 방법은 이게 부분적으로 청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왜냐면 디파이는 CX처럼 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받쳐주는 만큼만 부분 사실 청산이 시작되는데, 다행히도 그 부분 청산되는 와중에 대표께서 한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사재를 넣어서 청산을 조금 막았던 좀 사건이 있었고요. 이 아저씨가 디파이 내에서 빌려간 돈을 좀 보시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기가 발행한 이제 코인, 커브 코인에 한 140밀리언 달러를 맡기고서 95밀리언 달러를 빌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누가 피해를 봤냐라고 하면은 홀더들도 피해를 받겠지만,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이 4개의 디파이 프로토콜에 악성 부채가 좀 남았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좀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 부채를 요거 갚으면서 좀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자신의 포지션을 전부 다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디파이에 대해서 자금 경색도 돌고 디파이 사용하는 유저들이 좀 불안감이 조성되잖아요. 결국엔 신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좀 일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저씨 빨리 이거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규모를 자기가 하나 딱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거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인 것 같아서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동아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약간의 모럴 해저드. 돈을 코인으로 많이 벌었으면 코인 사용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유화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저 딱히 악감정이 있진 않았는데, 원래도 이거는 고래들이 많이 쓰는 플랫폼이니까 이번 기회에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루나 떡락할 때 그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게 그때도 그러니까 이 양반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오지, 뭐 고래, 뭐 이런 친구들이 하도 여기저기에 대출 까놓은 게 많아가지고 가격이 코인 가격이 갑자기 떡락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연쇄 청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또 연쇄 청산을 부르고 뭐 그래서 모두 다 나락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때 나왔었는데, 지금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락장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이 트위터에 보면은 뭐 자기가 갚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이 포지션 다 날라가도 굉장히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실 미련도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전 좋지는 않게 좀 보는 바입니다. 빨리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상승장 때 좀 초를 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그리고 알트코인 뉴스를 좀 공유해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